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우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안 할게요. 조낙타이고요. 오늘은 40대가 부업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기 전에 이거 하면은 구독 많이 해주나? 한번 테스트할 겸 6,000명 가자. 자, 우리가 부업 계속 부업에 관심이 많잖아요. 직장인이라면은 월급 말고 다른 부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 몸으로 활동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앉아서 뭔가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좀 앉아서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적응이 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맨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업을 찾다가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오게 된 거고, 40대가 왜 블로그를 해야 되느냐,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제 저도 곧 40대고요. 슬프지만 블로그로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제일 현실적으로 조금씩 벌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네이버 블로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드포스트 수익이 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주는 수익을, 광고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애드포스트라고 하는데, 그 애드포스트는 뭐 이런 거 광고 단가 어려운 거 말고 그냥 일상적인 글을 써도 들어오기는 합니다. 뭐 몇백 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게요. 40대 내가 만약에 진짜 블로그를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제가 만약에 알려줄 거냐면, 그냥 일상글을 써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글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어색하잖아요. 뭐 예전에 다들 다이어리나 일기는 써보셨을 거예요. 그걸 디지털로 그대로 옮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심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고 배경화면이나 이런 것들 특별하게 꾸밀 게 없어요. 그냥 배경화면도 그냥 놔두고 제일 기본적인 거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란에 자기 이미지 비슷한 거 그냥 하나 넣습니다. 그러고 글을 쌓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편의점을 갔다. 편의점에서 뭘 사잖아요. 그런 것들, 음식이나 먹을 것들 리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소를 갔어요. 다이소에 뭔가 물건이 필요해서 어떤 걸 샀는데 그걸 리뷰를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거 샀다, 근데 맛있다, 뭐 다이소에서 이걸 샀는데 뭐 잘 썼다, 이게 아니라 좀 상세하게 적는 거예요. 상세하게. 지금 이 음식은 보니까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뭐 함량이 얼마이고 가격은 얼마이고, 그리고 뭐 요즘에 좀 구하기 힘든 건데 좀 구했다, 뭐 주로 구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걸 적잖아요. 다이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무슨 물건을 샀는데 이게 가성비가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가격이 얼마인데 쓸만하다 또는 뭐 별로다, 조회수 얼마 안 나올 것 같죠?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강제로 그런 걸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밥 먹는 거 평상시에 그냥 집밥 먹는 거 상관없습니다. 책 읽는 거, 영화관 간 거, 그럼 그 영화관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이런 거 그냥 소개도 하고, 영화 봤는데 뭐 영화 내용이 어땠다, 이거는 뭐 스포가 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영화 감상 후기를 적는다든지, 또는 데이트를 했는데 뭐 어디 여행지를 갔다, 또는 카페, 어떤 카페가 있는데 여기가 뭐 어땠다, 이렇게 하루에 내가 어쨌건 맨날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밭에도 나갈 거고, 어떤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을, 그 모든 게 다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상생활부터 하나씩 그냥 주제 정하지 말고 일단 쓰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하다 보면 본인이 조금 관심이 있는 주제가 생겨요. 40대가 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좀 많이 이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겠죠. 본인만의 주장이나 그런 것들도 생길 거고, 확고한 신념, 내가 지금까지 해온 취미라든지 특기가 생깁니다. 관심 있는 분야도 조금 더 다양해져요. 거기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연륜으로.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또는 예전에 했던 것들,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운동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전부 다 주제가 됩니다. 글을 많이 쓸 필요 없이 하루에 한 500자 정도, 공백 제외하고 500자에서 1000자 사이로 그냥 글을 쓰는 거예요. 사진은 몇 장만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인 애드포스트를 신청을 해요. 3개월 정도 지나고 글이 100개 정도 쌓였다, 그러면 애드포스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게 1차 목표예요. 1차 목표. 그렇게 되면 우리 뭐 캐시워크 이런 거 있죠. 하루에 10,000보 걸어서 돈 100원 벌고, 뭐 어디 인터넷에 어떤 거 클릭해서 하루에 뭐 네이버페이 5원 10원 이렇게 얻는 거 있잖아요. 맨날 그런 거, 물론 그거 하는 것도 좋지만 애드포스트는 다른 걸 안 하고 그냥 글만 써도 몇백 원씩 들어온다. 그게 소소하게 쌓이잖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관계인데, 우리가 실제로 뭐 직장이나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풀이 한정적이에요.
근데 제가 왜 꼭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소통입니다. 소통. 이웃과의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10대나 20대 애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겠어요. 맞죠? 그럴 리 거의 없잖아요. 자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도 저는 나이 정말 다양하게 댓글도 주고받고 이야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것들도 배울 수 있다. 소소하게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안부 인사도 전하고 실제로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냥 나 같은 아저씨인데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학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목 도모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친목 도모를 하라고 이거를 블로그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찐 이웃을 만들면은 재밌어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구나. 나랑 전혀 지금 다른 그런 것들의 주제를 가지고 블로그를 하고 있네. 또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할 수 있다. 그게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서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회수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많이 올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일상적인 글을 쓰거나 잡블로 키우게 되면은 조회수가 많이 오르진 않는데 만약에 거기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블로그 공부를 천천히 하면서 주제를 잡고 조회수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블로그는 결국은 그 자기의 일상이에요. 내 인생을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적는다, 남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돈을 벌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내 기록을 하루하루 쌓다 보면은 이게 축적이 되어서 정말 나중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제 이웃님 중에 한 분이 닉네임을 좀 언급하기는 약간 그렇고 책 리뷰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정말 많이 읽었어요. 한 거의 이틀에 한 권? 3일에 한 권 이런 식으로 책을 읽고 독서감처럼 그 책 리뷰 후기 같은 거를 계속 남겼는데 독후감이죠. 독후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분명히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을 거예요. 글 쓰는 연륜으로 봐서는 연령대가 좀 있었는데 배경화면을 그렇게 예쁘게 꾸미지도 않았고 좀 허접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글은 좀 잘 썼어요. 재밌게. 그리고 다른 이웃님들과 소통도 꾸준하게 하셨고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도서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지금까지 지인들 중에서 저의 블로그 이웃 중에서 인플루언서 된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서 이 한 우물만 파도 네이버에서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냥 무작정 여행 인플루언서처럼 딱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엄청 예쁘게 꾸미고 막 여행지 많이 돌아다니면서 예쁜 사진 찍어야지 그렇게만 해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인플루언서 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50대 분인데 자녀랑 같이 계속 체험단 당첨이 돼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엄청 뿌듯하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내가 블로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험단도 지금 와서 같이 먹고 내가 또 이거 블로그로 올리고 한다 하면은 자녀들도 좀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체험단으로도 식비나 이런 것들을 아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는 조회수가 엄청 높거나 인플루언서 되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 애드포스트와 체험단이다. 그래서 20대, 30대 때 그 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특히나 40대 나이 많아졌다고 해서 블로그를 무조건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아직까지 다들 PC나 키보드는 칠 수 있잖아요. 물론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PC로 하는 방법을 좀 배워서 사진도 옮기고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거, 영상 찍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하실 수 있으니까 옮겨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유튜브에서 블로그 얘기를 계속 하느냐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무작정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블로그를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하다 보면은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회수가 오르는 방문자 수가 오르는 재미라든지 협찬 제안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체험단도 갈 수 있고 애드포스트 들어오고 이런 재미가 쏠쏠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부업 찾아보시다가 티스토리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다는 저는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일단 블로그부터 한번 만드세요. 아이디는 다 있잖아요. 네이버 만들고 나서 부끄럽지만 써보는 겁니다. 글을 어차피 써도 처음에는 조회수가 0이에요. 아무도 안 봐요. 맞죠? 유튜브처럼 블로그도 글을 쓰면 어차피 초반에는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하고 그냥 나의 일기장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쓰면서 조금씩 이웃도 늘리고 한 두세 달 정도 글 쓰다 보면 에드포스트 신청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지금 에드포스트 승인까지 하고 나서 글 계속 쓰시는 40대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떤 부업을 해봐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월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제가 현실적으로 버는 거를 알려드리긴 좀 힘들어요. 40대면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대, 30대보다는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제가 어렵게 이번에 설명하진 않았는데 그 정도만 만약에 따라온다? 에드포스트 승인 받고 한 6개월 이상 글을 지속적으로 쓴다 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십만원 벌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다들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연휴네 5월달에 쉬는 날이 많아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었는데 그래도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